통계 첫 단원 설명을 좀 할게요. 통계에서 하는 일이 뭐야? 채연아? 아니죠. 통계 핵심은 자료 수집이 아니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통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데 문제는 그 자료의 특징을 묘사하는 거죠. 그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자료의 대표값을 우리가 대표값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그 데이터들 분석이 달리 이루어지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얘들의 전체 평균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들이 지금 현재 애들을 굉장히 고르게 지금 모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대로,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대로 이렇게. 이제 얼마나 이 일반 학생과 이반 학생들은 도대체 얼마나 잘 분포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고만고만한지 아니면 편차가 큰지를, 차이가 큰지를 좀 살펴볼 수도 있죠. 그걸 체크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분산. 요건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그런 모습인 거죠. 요 녀석들이 우리가 중학교 때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산포도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빛이 산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산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산란하는 분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건 지금 흩어짐을 얘기하는 녀석인 거고 또 뭐가 있겠죠? 우리 목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상위 30%의 평균, 하위 30%의 평균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목적에 따라서 이 녀석을 가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대표값이라고 토해낼 텐데 우리가 지금 고교 교과 과정에서 하고 싶은 것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지금 다루는 게 첫 단원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이야. 그래서 첫 단원에서 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로는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평균 영어로 뭐지? 영어 잘하는 학생. 미인입니다. 의미하다의 명사 형태가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은 아주 일반적으로는 n이라고 쓰고요. 이 평균의 다른 말이 뭐냐면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요건 보통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EX라고 쓰는데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이렇게 쓸게요. expected value of x라고 쓸게요.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요 EX라는 의미는 expected value of x예요.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얘기인 거고 y에 대한 기대값은 기대값이겠죠. y에 대한 기대값이니까 이 y라고 쓰는 거고 제곱의 기대값은 이 x의 제곱이라고 쓰게 될 거니까 요건 여러분 변수라는 표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찌됐건 이 기대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 때 기대값을 어떻게 구했죠? 평균을? 다 더하고 n으로 나누는 구조로 우리가 접근을 했었죠. 근데 이제 요 녀석보다는 우리는 요 녀석을 재해석을 하는 거죠. 이 수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n분의 x1 더하기 n분의 x2 더하기 n분의 xn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저 녀석을 분석할 거라는 거죠. 요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x1 곱하기 n분의 1 x2 곱하기 n분의 1 xn 곱하기 n분의 1로 고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게 이 n분의 1의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n분의 1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한테 지금 있는 데이터가 어떤 녀석이지? x1, x2, xn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 n분의 1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여기서 꺼냈을 때 그 녀석이 x1이 나올 확률인 거고 꺼냈을 때 x3가 나올 확률이 n분의 1인 거라고 지금 현재로 보자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n빵을 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봤더니 예를 들면 깨진 주사위라든지 주사위가 깨져 있어. 이 녹색 주사위가 깨져서 던질 때마다 5나 6밖에 안 나와. 그런데 채훈이한테 이거 기대값이 얼마야? 그러면 쌤 잠깐만요. 1, 2, 3, 4, 5, 6을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누니까 한 3.5쯤 되죠? 이건 너무 가식적이라는 거지 내 얘기는. 맨날 던져서 5나 6이 나오면 그러면 1에다가도 6분의 1, 2에다가도 6분의 1, 6에다가도 6분의 1을 줄 게 아니라 지금 자주 나오는 녀석에다가는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n빵을 하던 녀석을 이제 우리는 확률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더 자주 나오거나 더 자주 등장하는 녀석에 대해서 보다 높은 가중치를 줘서 우리가 이 기대값을 구해갈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기존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n빵을 했다면 우리는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x1에다가 그 녀석이 나올 확률하고 x2에다가 그 녀석이 나올 확률하고 xn하고 그 녀석이 나올 확률로 우리가 이 녀석을 분석해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이 기대값, 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의 값에다가 그 녀석이 나올 확률을 곱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녀석을 더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기대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요 이자 붙은 요 기대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각각의 값에다가 이 확률을 곱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기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어요? 여러분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기억하세요? 분산은 영어로는 V입니다, 여러분이. 분산은 흩어진 정도라고요. 왜 V겠어? 무슨 용어의 약자겠어? 다양하다? 영어로 뭐야? 그죠? 다양하다의 의미가 버라이어티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베리언스에 대한 얘기인 거야. 베리어블은 변수인 거고, 요건 지금 현재 베리언스라는 분산의 약자인 거야 지금.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라고?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녀석이냐면 여기라고 하는 녀석은 각각의 녀석 x1 빼기 평균의 제곱, x2 빼기 평균의 제곱, xn 빼기 m의 제곱.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요걸 우리가 속인 녀석을 우리가 편차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 편차의 제곱을 더해서 n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죠?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에 해당이 되겠죠. n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이거 평균을 구하겠다는 취지인 거거든 지금 현재 이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실제로 해보세요.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 해볼게요, 쌤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가 될 거냐면 x1의 제곱, x2의 제곱, xn의 제곱이니까 앞쪽에는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n의 제곱이 되는 녀석인 거고, 요거 뭐가 되면 마이너스 2mx1 마이너스 2mx2 마이너스 2mxn이 되는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2m에다가 x1, x2, xn이 되는 의미가 있는 녀석인 거고, 마지막에 건 m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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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제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m제곱이 있는 문제 n개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n으로 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여러분 이 앞에 n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뭐가 되죠? 이렇게 있으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제곱한 걸 n으로 나눴으니까 이것은 뭐가 될 거냐면 제곱한 것의 평균
평균이 되겠죠. 제곱해서 n으로 나눴으니까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지금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은 평균이 이미 정해져 있는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2m이 있고요. n분의 1이 여기에 이렇게 n분의 1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럼 요건 지금 상수인 거고 평균이 이미 구해진 녀석이니까 얘는 뭐죠? 다하게 해서 n으로 나눴으니까 또다시 m이 되겠죠. 됐어요? 맨 뒤에 있는 녀석은 n분의 1, 요 녀석 하면 요 n분의 1하고 저 n을 나누면 요 녀석이 n 제곱이 될 거거든요. 남아있는 녀석이 뭐가 될 거냐면 이 제곱의 기대값에서 평균의 요 지금 둘이 하면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니까 평균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vx라고 하는 녀석은 제곱한 것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 어떻다고? 기대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여러분? 각각의 값에다가 확률만 곱해서 더하시면 기대값이 나오는 녀석인 거고,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곱의 기대값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봤더니 그러면 요 기대값이나 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거꾸로 이제 더듬어서 생각해 보자고. 여기 보자면 여러분 여긴 지금 다 기대값이잖아요. 기대값입니다. 제곱의 기대값인 거고 요건 기대값의 제곱에 해당되는 녀석이니까 이게 다 기대값이거든요. 다 기대값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기대값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확률을 곱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을 구하건 이 평균을 구하건 분산을 구하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녀석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것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녀석인데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했던 녀석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 각각의 값에다가 우리는 그 녀석이 나올 확률을 우리는 곱해서 더하시면 된다고. 두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이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 근데 이걸 봤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녀석이 하고 싶은 얘기를 뭐냐면 이 모든 녀석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첫머리 항상 뭐라고 써져 있냐면 블라블라를 뭐라고?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모든 문항에는 첫머리에 항상 이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온 두 눈의 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두 눈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두 눈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것처럼 또 뭐 동전을 10개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 10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온갖 것들을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무엇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뭐라고? 블라블라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이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나열을 하셔야 돼요. x1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를 다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두 눈의 이다라고 하면 두 눈의 합은 뭐부터 나올 거냐면 1,1부터 6,6까지 나온다고 하자면 이 녀석은 2부터
시작해서 66이 나오면 12까지가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요것들을 구하고 이제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일단 다 나열하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이 통계대론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 나열을 했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다 나열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해? 그 녀석하고 그 x들을 내가 다 나열했는데 그 x하고 뭐하고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을 여러분 일일이 다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px라고 하는 녀석을 다 구하셔야 된다고 지금. 이거 뭐라고? 이 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2가 될 확률은 얼마죠?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1,1부터 6,6까지 36개가 있는데 합이 2가 되는 녀석은 36분의 1,1 하나밖에 없는 녀석인 거고, 지금 현재 합이 2가 될 확률은 합이 3이 될 확률인 거죠. 지금 합이 3이 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36분의 1,2하고 2,1하고 두 개가 있을 거고, 합이 4가 되는 녀석은 뭐가 있을까요? 1, 3, 2, 2, 3에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36분의 3이 있는 거고, 이건 다시 36분의 1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표를 일단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표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이 표의 이름을 우리가 확률 분포 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여러분 이게 확률 분포예요, 여러분. 일단원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일단원이 뭐죠?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잖아요. 이 첫 단원은 평균과 분산이 주인이 아니야. 이 첫 단원은 확률 변수하고 확률이라고 하는 이 녀석, 이 확률 분포 표라고 하는 확률 분포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거 뭐라고? 확률 변수를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게 1번인 거야 지금. 그리고 그 확률 변수가 파악이 되면 여러분 확률 분포 표를 만드세요. 그 확률 분포 표가 확률 분포라고. 그러니까 단원이 뭐라고 돼 있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고 써져 있는 거지. 이 표 자체가 확률 분포라고 여러분. 됐어요?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성민이는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자, 성민이 기대값 구해.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성민은? 요 둘이 이건 띡띡띡띡띡띡 곱해가지고 쭉 더하면 얘인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성민이 제곱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해? 요거 위에다가 우리는 요거 x를 구해놨잖아. 여기다 우리가 쭉 구해놨잖아. 그럼 여기다가 살짝 위에다가 x 제곱을 써. 그럼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12의 제곱이 있을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럼 우리는 제곱의 기대값이라는 얘기는 얘하고 확률 곱하고 얘하고 확률 곱하면 됩니다. 기대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그 녀석에다가 확률을 곱하는 순간 기대값이 될 거거든. 이건 제곱의 기대값은 여기 우리는 x하고 확률을 구해놨는데 그 윗줄에다가 x제곱을 쓰세요. 그럼 제곱하고 확률 곱하고 제곱하고 확률 곱해 싹 다 넣으면 그것이 분산이 됩니다, 여러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데 이 표만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 표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뭐라고? 무엇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건지에 대한 이해가 아주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나열하는 이 행동이 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걸 나열하는 순간 이건 끝난 겁니다, 이쪽은 지금. 이 단원 자체가.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되고 있어? 이걸 하고 나면 이거는 이제 됐죠? 지울게요. 세 번째로 이제 이 녀석의 변형하고 이 녀석의 변형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채원인에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띡 본 거야. 애들이 너무너무 똥망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채원인의 학생들에게 이건 각각의 학생인데 이 점수에다가 너네 도저히 안 되겠어. 50점은 추가로 줄 거야 라고 한 거야. 50점을 추가로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해, 채원아? 100점을 넘는 애들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기존 점수의 2분의 1만 인정해주고 그리고 50점을 줄게라고 한 거야. 요 녀석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채원이 네가 말이야 생각해보는 거야. 채원이가 원점수가 50이 탁 되는 순간 이 녀석은 75점으로 변화가 이것도 영상으로 잡히겠네. 그럼 우리는 변환 점수가 75점이 될 확률이라는 것은 원점수가 50이 되는 확률과 똑같은 거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이 각각의 값과 그 녀석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곱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더할 거잖아. 맞아. 근데 여기를 들여다보는 거야. 사실 채원이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게 75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점수 입장에서는 그냥 50점이 될 확률인 거잖아. 이게 지금 현재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상수를 곱하는 이 행위들은 확률적인 느낌이 삽입되지 않는 구조잖아. 요것은 지금 확률이 삽입돼 있잖아. 둘의 합이 5가 나올 확률과 합이 7이 나올 확률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변수야. 그런데 그 각각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값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가 요 녀석의 확률을 원하는 것은 요 녀석이 75점이 되는 건 요 녀석이 그냥 50점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50점이 되면 그 녀석은 곧바로 75점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요 녀석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지금 그냥 상수라고 확률적인 가치가 없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자면 우리는 이 녀석,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되겠어? I는 1에서부터 N까지 곱해보세요. 2분의 1에 xi 곱하기 pxi 하고 50 곱하기 pxi가 돼요.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 앞에 녀석을 보자면 이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pxi가 되는 녀석인 거고, 뒤에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 50에다가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pxi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확률의 총합이잖아. 모든 확률의 총합이니까 당연히 1이겠죠. 얘는 뭐죠? 얘는 기대값이 될 거고, 원래 그 녀석의 기대값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처음에 했던 요 녀석을 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녀석이 2분의 1에다가 기대값 더하기 50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학생에게 50점을 주겠다는 얘기는 그냥 평균 자체가 50점이 올라가는 거야. 기존 평균은 2분의 1이 될 거고 모든 학생에게 50점을 줬으니까 이렇게 될 거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그런데 분산은 어떻게 돼? 얘들아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V에 2분의 1 x 플러스 50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분산을 구해보면 여러분 모든 학생에게 50점을 주는 건 흩어지는 정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흩어져 있는 녀석을 그대로 50점을 올린다고 이것들이 흩어짐이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흩어진 정도로만 놓고 보자면 2분의 1 x가 될 거고 이건 의미가 없어. 다 50점 주는 거 흩어지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본질적으로 여기도 제곱이 있고 여기도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2분의 1이라는 녀석이 실제로 된 것이면 2분의 1이 제곱이 돼서 나와요.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b에 ax가 되는 녀석인 거고 이 a라는 녀석이 a의 제곱에 b의 x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여기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a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성민이 알아듣겠니? 알아듣겠어? 그런데 오늘 수업이 지금 90%가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근데 채원이가 문제를 봤더니 이런 게 등장을 한 거야. 뭐냐면 블라블라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썼겠지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 채원아? 이 x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일일이 나열하는 게 중요했잖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나열하려고 딱 봤더니 이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몇 개가 아니라 이게 무한히 많은 거지. 오케이? 예를 들면 채원이의 학원 도착 시간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 x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하면 이제 x가 지금 현재 채원이는 보통 9시니까 8시 50분부터 시작해서 9시 10분까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채원이가. 됐어? 근데 이걸 분 단위로 하면 20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초 단위로 가면 뭐가 될 거냐면 이제 1200개가 되겠죠. 근데 초 단위가 아니라 10분의 1초 단위면 이게 12000개가 되는 거고 100분의 1초면 이게 12만 개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래 10분의 1초는 그런데 100분의 1초 12만 개나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채원이 학원 도착 시간을 이게 100분의 1초로 끊어서 생각하면 채원이가 학원에 도착한다는 개념이 존나 웃겨져. 어떻지? 채원이가 문고를 잡았을 때야? 돌려서 문을 열었을 때야? 아니면 대갈박이 통과했을 때야? 아니면 몸이 쏙 들어왔을 때야? 이것도 불편해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초 단위 아니면 10분의 1초나 100분의 1초 단위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존나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게 사실상 경우의 수가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다 보면 무한대까지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8시 50분에서 9시 10분까지 시간이 흐르잖아. 우리는 시간이 툭툭 끊겨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잖아. 그 중에서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x가 가질 수 있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 그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100분의 1초로 할 거냐 1000분의 1초로 할 거냐 10,000분의 1초로 할 거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결국은 무한대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x가 가질 수 있는 녀석이 어떤 녀석에서부터 어떤 녀석까지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값을 갖는 이 구조, 연속돼 있는 이 a에서 b까지 있는 이 실수 이 전체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 앞에까지는 어떤 일이 이 x라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한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이름을 이산확률 분포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여기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a에서 b까지 이 실수 전체, 연속해 있는 이 실수 전체 값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x를 우리가 연속확률 분포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 연속확률 분포의 최대 난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뭘까? 우리는 여러분 이게 무한히 많이 있잖아요. 이 무한히 많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채원이가 이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채원이가 7시, 8시 55분에 도착할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55분에 도착한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야? 55분 정각에 도착하는 거야. 또 하는 순간 채원이가 도착해야 되는 거야. 그 순간 도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 근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카락이 스칠 때 아니면 대갈박이 들어왔을 때 아니 몸이 들어왔을 때 이것도 정의가 안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 무한히 많은 녀석에다가 각각에다가 여러분 확률을 줄 수가 없는 여러분 여기다 확률을 줬다고 해보시겠어요? 각각의 녀석에다 확률을 줬어. 의미 있는 값으로 값을 줬어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값으로 값을 주고 나면 여러분 다 합치면 이게 1이 아니라 무한대로 커져버릴 거거든요 우리가. 물론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5제곱처럼 해서 무한급수로 풀어가면 혹시 뭐 그럴 여지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있다. 죽을 것 같아. 일어날 확률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확률값이 있는데 그 유의미한 값들을 무한히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값에다 확률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잖아. 채원이가 8시 55분에 도착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착했다 자체를 정의할 수가 없거든 사실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건 각각의 순간에 대해서 확률은 다 제로인 거야 지금. 다 제로인 거야. 모든 순간 다 제로인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모든 순간 각각으로 따지자면 확률은 제로인데 채원이는 7시 50분에서 9시 10분에 도착할 확률은 1이거든. 이게 거지 같은 거야.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는 확률이 다 제로인데 다 합치면 1이 돼야 돼. 다 제로인데 확률이 1인 이 상황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어? 뭐? 확률이 왜 0이냐고? 사실은 네가 도착한다라는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사실 무한이지. 맞아 안 맞아? 근데 그것들 중에서 네가 8시 55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한대분의 1에 해당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거의 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값인 거야.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도착했다는 개념 자체도 되게 웃긴 거야. 8시 55분 정각인 거야. 또 하는 그 바로 그 순간이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또 이게 아니고 또 하는 그 순간 네가 도착을 해야 된다고. 거기서 얘기하는 도착한다는 개념 자체도 되게 웃기다니까. 각각의 값에다 확률을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거야. 다 제로야. 사실상 확률이 다 제로인데 합을 하면 1이 돼야 돼. 합을 하면 1이 돼야 돼. 합은. 왜? 너는 분명한 건 도착할 거거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각각의 순간에 대해서는 확률을 줄 수가 없어. 근데 총합은 1이 되는 상황,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지 지금.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연소각률 문법에서 이산확률 문법, 여기 요 녀석 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산확률 문법가 아닌 이쪽에서는 우리가 연소각률 문법에서는 기존의 이 각각의 값에다가 확률을 줄 수 있었던 이 확률의 개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확률의 개념이 등장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새로운 확률의 개념이 도착을 해야 돼요. 새로운 확률의 개념이 등장을 해야 돼. 그 새로운 확률의 개념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해? 이 녀석을 확률 밀도 함수라는 표현을 쓸 거야.
이쪽에서는 우리가 확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확률을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확률 밀도함수인데 여러분 이 확률 밀도함수에 대해서 여러분 어렵게 알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 새로운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채원이가 학원에 도착하는 것들을 분 단위로 조사해볼까? 여기 8시 50분이면 분 단위로 9시 10분이라고 보면 이 365 이렇게 점을 찍어보니까 그러면 대체로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대체로 대충 연결해서 보자. 채원이가 이것을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땅땅땅땅 땅땅땅 그러면 채원이가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정도로 만듭니다. 이 빨간 녀석을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라고 얘기해. 이것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이 확률의 기능을 해야 돼. fx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각각이 0보다는 커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체 면적이 무조건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확률의 총합이 1이 되는 것과 똑같아. 이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돼.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확률을 지금 각각의 값에 대해서는 확률이 다 0이라고 했잖아요. 각각의 값에 대해서는 0인 거야. 근데 우리는 확률을 이제는 뭐로 줄 수 있냐면 세 번째로는 확률을 어떻게 줄 거야? A에서 B까지 뭐라고? 구간에다가 확률을 주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각각의 값에 대한 확률을 줄 수 없어서 구간에다 줘요. 그러면 A하고 B 사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우리는 이 A에서 B 사이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그 아래 면적 있잖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하는 이 아래 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녀석을 확률이라고, 새로운 확률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확률 밀도함수는 뭐라고? 0보다 크고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되고 우리가 특정 구간에서 확률을 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녀석. 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면적인 거야. 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하나에 대한 녀석은 이거 면적이 있어 없어? 이 하나는? 우리는 구간에 대해서 면적이 있는 거지. 이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직선 하나는 면적을 갖지 못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는 확률이 0인 거야. 구간에 대해서는 면적으로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녀석을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단원에 보자면 주구장창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끝나지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원, 세 번째 단원 통계의 99%는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원이죠. 두 번째 단원에서 보자면 뭐가 나오냐면 정규 분포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요. 다음 시간에 사실은 나는 채원이한테 내일 오전에 시간이 되니라고 물었어. 내일 오전에 시간이 되면 채원이 여러분들 내일 오전에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통계 단원을 끝내주고 싶거든. 내일 설명을 해가지고 다행히 채원이가 내일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단원과 이건 지금 첫째 단원은 여기까지인 거고 두 번째 단원과 세 번째 단원은 다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규분포는 뭐죠? 정규분포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새끼는. 정규분포는 영어로는 N자가 써져 있습니다. 이 N자가 써져 있는데 이건 뭐라고? 노멀한 이건 분포라는 표현이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이건 지금 분포라는 표현이니까 이건 정규분포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건 지금 그냥 노멀한 디스트리뷰션이야. 이거 무슨 얘기야? 우리가 존나 맨날 만나는 분포라는 취지인 거야. 이게 지금 그냥 노멀한 분포야. 이거 뭐야? 이 표현이 똑같은 말인 거고 요 노멀 이 녀석을 영어로 뭐라고 해?
요거 말이야. 영어로 이것이 공식적인 영어인 거고 이 녀석을 우리가 벨 쉐이프트 분포라는 표현에서 벨 쉐이프트가 무슨 말이겠어? 벨이 뭐야? 종 모양이잖아. 여기는 지금 현재 채원이가 도착하고 있는 것은 이 종 모양을 띠고 있지만 종 모양의 핵심은 뭐겠어? 종 모양이라는 것은 땡땡 종 치는 모양이를 띠고 있다는 거야. 종 모양의 핵심이 뭐겠어? 좌우가 대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종이 땡땡땡 칠 때 그 총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가 대칭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계속 다룰 거예요. 정규분포다 그러면 정규분포는 뭐라고? 그냥 종 모양의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건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띠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거의 모든 분포는 정규분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직사게 다루고 끝납니다, 이 책 자체가. 근데 그 전에 첫 단원에서는 이런 연습을 시켜요, 여러분들한테. 이산확률 분포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블라블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하는 그 확률 변수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나열하고 확률을 다 나열해주는 이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첫 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초반인 거고. 두 번째는 근데 그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말이지 구간 A에서 B까지 전체야! 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연속확률 분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 연속확률 분포의 핵심은 뭐라고? 각각의 값에다가 확률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값에 대해서 확률을 줄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등장하는 녀석이 확률 밀도함수라는 새로운 확률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케이? 이 녀석은 뭐죠? 0보다 크고 전체 면적이 1이 되고 확률을 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확률이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장장 시키면 돼요. 면적이 1이죠? 면적이 1이죠? 면적이 1이죠? 그것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지. 그것들 중에서도 이 빨간 녀석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존나 예쁘게 생긴 녀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라고. 여러분들이 통계 첫 단원을 풀어보고 오시라고. 알겠습니까? 성민이 알았어?